더불어민주당과 여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속 어떤 얘기인지 이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봉오동이라는 데는 이게 지원이 없다면은 그대로 우리 무덤대 같다. 오늘 밤 봉오동 상촌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지금까지 오게 되면 그들이 아주 후끈 달아오를 거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어. 형님, 쪽발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요? 그거 모를 방법이 딱 하나 있디. 네, 지금 보는 화면이 1920년대 대한독립 그 3대 전투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장면 보고 계신데, 그런데 통합당 백종원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보훈처가 이 전투를 이끈 최진동 장군의 서훈을 취소하려다가 돌연 보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저 영화 봤는데 저기서 유해진 씨가 최진동 장군인가요? 네, 그 지금 정확하지 않고요. 예. 아,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훈처가 지난해 2월에 독립운동사 공적검증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역대 서훈자 중 친일 행적이나 허위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00명 정도를 조사해서 이 가운데 16명의 서훈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행안부에다가 서훈 취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진동 장군은 63년에 건국훈장 독립정을 추서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 보류를 한 게 보훈처에서는 일단 그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봉오동 전투 그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아, 예, 잠깐만요. 전지현 변호사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직접 듣고 계속 한번 얘기 이어가 보시죠. 예,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네. 내일은 봉오동 전투 전성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두었고, 방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발언이신 거죠? 예, 저기서 최진동 장군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1년 넘게 조사를 해가지고는 취소 요청을 했다가 왜 보류를 하냐. 그게 문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냐. 도대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친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훈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가 보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국가보훈처 입장은 이게 뭐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서훈을 취소하려다가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최진동 장군에 대해서도 공이 있고 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그럼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그냥 분리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서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성과가 있을 때 거기에다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봉오동 전투 지금 영화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성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기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훈 취소를 요청하려다가 지금 보류를 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훈처 입장에서도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연유가 있었는지 밝히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런 양면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훈을 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 훈장을 수여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보류 과정이 있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훈처에서 이 친일 행적이 있다면서 이 보훈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 연설문에는 들어갔다. 이거는 분명한 엇박자 아닌가요?
엇박자라고 표현하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송인터가 얘기했던 엇박자는 대통령은 이분을 유공자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보훈처럼 다르게 봤다. 이렇게 이제 엇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정말 그 참전 용사로서 열심히 싸운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어떤 연유로 해서 예컨대 지금 얘기하는 친일 행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훈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보훈처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지 또 보훈처가 얘기하는 친일 행정이라는 과연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과 가가 있으니까 지금 저런 엇박자가 이른바 엇박자가 생긴 건데 지금 국립묘지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친일을 했다 그래서 이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이 드러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옮길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친일의 일단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친일 관련해가지고는 여권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친일이라는 게 우리나라 70년 전의 일이고 이걸 어디까지 친일을 했다고 봐야 될지 조상이 일본 그 일제 강점기 때 순사나 교사를 했어도 나는 친일파의 자손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뭐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친일 청산을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어떤 홍보 자료 속에서 좀 갸우뚱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민주당 공식 홍보 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사의 홍보 그 포스터에 지금 저게 일본 유명 만화 독수리 오형제 그림이 있어서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친일과 관련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제 저런 홍보 자료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있는 당사자로 한 5분의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들이나 본인들의 의원실을 만든 건 없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지지자 중에 누군가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본인들은 저런 영상이나 아니면 저런 어떤 홍보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인들의 얘기는 다 주최 측이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지지자가 제작했을 가능성, 주최 측이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지자가 만든 자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저분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이제 모임을 지지하는 분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논란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유명하고 저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방영이 됐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을 모델로 해서 어쨌든 저런 행사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 하는 분의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의원들 입장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는 우리나라 만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둘리 이런 거에서 둘리, 도너, 길동이 아저씨 이렇게 5분 있으면은 되게 귀엽고 국산이잖아요. 그 만화는 친근감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일본 만화로 구설에 오를 일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2년 전에는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했었어요. 은하철도 999도 일본 만화 아닌가요? 일본 만화죠. 저것도 유명한 일본 만화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논란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친일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저런 인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걸 패러디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 저런 것도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저걸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왜냐하면 또 이제 평화철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그 철도의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은하철도 999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했는데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정치권은.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다 구설수에 올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반일 운동이 일어나면서 노 재팬 해가지고 일본 물건 안 사기 운동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의류라든지 맥주 그 매출은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기호품 있잖아요. 뭐 담배라든지 게임기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본과의 관계는 무조건 국산품 애용가, 일본 물건 노, 그다음에 친일파 제거 이런 어떤 단선적인 사고로만 접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7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 광복회에서는요, 오늘 애국가를 만든 이제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을 공개하겠다라는 행사를 잠시 뒤인 3시 이후에 국회에서 연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또한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은 정치권에서 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